안녕하세요. 증권가 18년 투자 경력 개미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는 짱가입니다. 자, LN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고요. 향후에도 신규 소식 가장 빨리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보유하신 개인 투자자들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의 성과는 굉장히 좋지 못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라고 지속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브리핑 실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향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장 먼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NF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어떤 채널에서도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이렇게 좀 다뤄드리기로 했는데, 자, 싱가포르 투자자가 LNF EB에 눈물의 박앤세일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1년 6개월 전에 싱가포르 투자자는 총 6,600억에 달하는 LNF EB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1,720억 정도를 손절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고요. 자, 보통 EB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 주식을 몇 번 접해보신 분들은 EB라는 용어 자체도 익숙치가 않으실 텐데요. 사실 EB는 교환사채를 의미를 합니다. 자, 보통 교환사채의 경우에 만기까지 끌고 가게 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만기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만기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서 연간 예를 들어서 뭐 2.5% 이런 것들을 뭐 3%, 많게는 뭐 7%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될 시에는 정해둔 조건이 있겠죠. 얼마 이상일 때부터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달성을 하게 되면 주식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본 소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들을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싱가폴 투자자가 손절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만기까지 끌고만 가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조금 더 EB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채 발행일자가 2023년도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전이 되겠죠. 사채 만기일은 2030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년 정도만 들고 가면 알아서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교환가액을 보게 되시면 무려 43만 8천 원입니다. 즉,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주가가 최소 4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싱가폴 투자자는 현재 주가가 43만 원까지 2030년까지 갈 확률이 적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채 이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2.5%, 그죠?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동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5% 이자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지금 현재 싱가폴 투자자들은 손절을 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를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자, LNF는 2년간 적자만 7,300억이다. 지금 뭐 테슬라 타고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가 되겠죠. 자, 2023년도에 매출 4조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 2,200억 정도가 기록됐었던 회사인데 2024년도에는 적자 규모가 더 커집니다. 매출액은 반토막이 났고요. 영업 적자는 무려 2배 이상 확장이 됩니다. 즉 1년에 최소 3,600억 정도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돈을 깎아먹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현재 캐즘 현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 조달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은행에 차입을 하거나 혹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어렵다는 것은 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주식 발행해서 자본 조달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은행,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은행이라고 하죠. 자, 지금은 채권 발행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권을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금리를 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은행 같은 경우도 현재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사실상 뭐 6%, 7% 이렇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죠. 즉 대략 1,000억 정도를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연간 이자 발생이 최소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발생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현재 3,000억 정도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3,000억 정도를 만약에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된다면 무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투자자는 2030년까지 LNF가 버티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즉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회생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쉽게 말씀드리면 파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부라도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손절을 감행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양극재 쪽만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보게 되면 모든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생산에 대해서 하향 조치를 연간 계속해서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올해 전방적인 시황이나 수요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2024년도와 같은 기조의 캐펙스를 유지하겠다. 즉 2024년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죠? 투자를 감축시켰죠. 감소시켰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도 캐파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캐펙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특히 양극재 생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간 단위로 하향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2025년도에는 17만 톤 정도가 원래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5만 톤까지 지금 계획을 낮춰잡고 있고요. 오히려 2026년도에 17만 톤 정도로 생산 규모를 재차 하향 조치를 취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LNF의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고 도대체 시장이 상승하던 1월 시장에서도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라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아직도 여러 가지 시황들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LNF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이것은 LNF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2차 전지 섹터가 동일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LG화학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할 것 없이 에코프로 등 대다수의 종목들이 막 9%씩 조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을 가격적으로 반영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올해 당장 반등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결론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다양한 섹터들이 종합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다른 섹터와 종목에서 기회를 포착한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쳐다봐도 되는 시점인데 굳이 우리가 2차 전지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회비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한 가지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자, 2차 전지 섹터를 내가 그냥 꿋꿋하게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상승장 2025년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로 2월달 좀 조정을 좀 일부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항상 무역 분쟁이 발발했을 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폭등이 나왔었던 이런 전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때 2차 전지를 보유해서 올해의 상승장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LG화학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LN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감안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2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20만 원에 매수를 해서 현재 9만 원이 됐다. 자, 그러면 대략 한 마이너스 50%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9만 원 정도의 주가 수준이 향후 1년 뒤에도 동일한 주가라면 그동안 사실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본 이후로 다시 돌아와도 우리가 더 많은 물량들을 매집할 수 있겠죠. 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섹터로 조금만 눈을 옮기기만 하시더라도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회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전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차 전지는 올해까지는 다소 힘들 수 있다. 2026년까지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두시고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즉 2026년도에도 무조건 반등 나온다라는 이런 공식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종합적으로 메탈 가격이라고 불리는 리튬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확정지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조금만 종목 교체를 해서라도 뭔가 수익의 기회를 우리가 마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 시장 주도주에 투자하실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일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급등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2월달, 특히나 2월달까지 좀 여유 있게 지켜본다면 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이스틸, 사인앱소프트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이 과연 현재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죠. 멕시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중국, 하다못해 우방국인 EU까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군데의 국가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LNG라든가 뭐 이런 석유 같은 것들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너네들은 고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세 인상을 검토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3% 넘는 폭락이 이렇게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올랐었던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뭐죠? 유니온.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수출 규제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히토류는 뭐 PC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IT 첨단 제조업에 모두 다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이런 히토류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런 장대양봉을 이렇게 뽑아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급등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자, 무역 분쟁,
무역 분쟁이 향후에 어디까지 심화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빠르게 두시고 여기에서 내가 저점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이스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장중에 한 5% 정도 종가 마감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볼 때에는 자, 끼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최소 20%가량의 급등이 한 번씩은 나타났었던 종목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전에 11월 26일 날 무려 17% 강한 급등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급등한 것도 이렇게 보세요. 그죠? 차트가 깨지는 시점에서도 재료만 수반이 된다면 항상 급등이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철강 제재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EU 쪽에서 철강을 실제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요. 그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야, 잠깐만. 철강을 너무 싸게 수입하다 보니까 우리만 손실 보는 것 같아. 우리 미국 자국의 철강 산업이 항상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시키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EU가 타겟팅이 돼서 철강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죠?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국가와 철강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더더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트럼프는 이번 EU에 이제 무역 관세를 인상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철강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보게 되시면 하이스틸 특징주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하이스틸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뭐 가스전 첫 시추지 때문에 광간주들이 급등할 때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미중 관련된 이런 소식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해당돼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던 적이 상당히 많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바이든 중국의 관세 폭탄 예고에 철강주 강세, 미국 중국 제품 관세 발표 앞두고 국내 철강주 오름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철강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게 EU,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중국, 그죠? 이런 쪽에 각각 철강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산 철강, 그죠? 가격적으로 저렴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언제든지 주가가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이스틸이라는 종목 2월 달에는 좀 주목을 좀 해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사인앱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자, 보시는 대로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뭐 다소 괜찮은 종목이네 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산바닥을 찍은 적이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 보통 이렇게 산바닥을 찍는 차트의 경우에 뭐죠? 가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바꿔서 움직여 주는지 유무들을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반등이 나오는지 유무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완벽하게 지금 산바닥을 형성해 준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조정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현재 AI 관련된 HBM 섹터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국내 반도체 종목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 나오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죠? 바로 AI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렇죠? AI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그죠? 마음 AI 등등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그래도 이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주가가 상승 나오는 패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인앱 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도 이렇게 1.5% 크진 않지만 1.5%의 반등까지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2200개가 넘는 종목이 폭락했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 때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현재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거 이렇게 상승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작년도 12월 달만 하더라도 특징주 뉴스를 통해서 뽑아 올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인앱 소프트 AI 솔루션 성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딥시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해소될 때 이러한 오해가 해소될 때 다시 한번 재급등할 수 있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 신규 상장주, 그죠? 신규 상장주는 아시다시피 하락장과 폭락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행적들이 간혹 나타난단 말이죠. 주식을 뭐 예를 들어 한 3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통 하락장, 폭락장 속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갑자기 랠리를 펼치면서 크게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사인앱 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인앱 소프트 아직 급등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월달 주력으로 한번 종목들을 좀 추적을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급등 유력주 하이스틸과 사인앱 소프트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자, 실시간 방송, 예를 들어 매일매일 내가 이런 종목들을 좀 받아가면서 좀 편안하게 단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자, 010-2784에 9396번으로 문자 짱가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들어오셔서 장전에 제가 추천주를 드리는 것들 하나하나 내용들 확인 가능하실 거니까요. 자, 부담 가지지 마시고 010-2784에 9396번으로 문자 짱가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여러분들 빠르게 텔레그램 초대를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들조차도 문자 보내는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짱가 무료 텔레그램 입장 신청 하실 수 있는 이런 지금 구글 링크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정확하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고정 댓글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여기에 성함, 그죠? 성함 예를 들어서 뭐 이명숙님, 그죠? 이렇게 연락처 뭐 010-3333-3333 이런 식으로만 남겨만 주신다면 여러분들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 100% 짱가의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부분, 뭐 보유 종목 상담이다, 추천주다, 주식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선택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 초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공간에서 유튜브에서는 올리지 못하는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여러분들 장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두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 내용 확인하시면서 편안하게 2월달 어려운 시장 같이 극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